애틀랜타에 있는 코카콜라 박물관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금고가 하나 있는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 금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갑니다. 안에 뭐가 있냐고요? 140년간 단 2명만 알고 있다는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레시피의 원조를 만든 사람이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만든 음료가 바로 코카콜라의 시작이었고 초기 레시피에는 실제로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잎이 들어갔거든요. 마약 중독자가 만든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하루 20억 잔씩 팔리는 국민 음료가 된 거죠. 이 레시피가 어떻게 140년간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코카콜라는 이 비밀을 지키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코카콜라의 원조 레시피는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데 1880년대에 이 음료를 처음 만든 사람은 존 펜버턴이라는 남북전쟁 참전 용사였거든요. 그는 전쟁 중 입은 부상 때문에 모르핀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 대체제로 코카잎이 들어간 음료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당시 그가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둔 레시피를 보면 구연산, 바닐라, 라임즙, 코카잎, 캐러멜 알코올, 오렌지, 계피, 레몬, 고수, 육두구, 그리고 오렌지 꽃에서 추출한 네롤리까지 꽤 복잡한 조합이었는데 문제는 페버턴이 이 레시피를 일기장에 써놓고는 무책임하게도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펜버턴이 죽고 3년 후인 1891년 아사 캔들러라는 사업가가 이 레시피의 권리를 사들였는데 그는 원래 레시피를 자기 방식대로 수정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캔들러가 정말 독특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1893년에 받아둔 특허를 갱신하지 않고 그냥 만료시켜버린 거예요. 보통 기업이라면 자사의 핵심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려고 안달인데 캔들러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특허청에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거든요. 특허청에 가서 이건 비밀인데 보호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특허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독점권을 얻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그 레시피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캔들러는 이 점을 계산한 거예요. 차라리 특허 없이 영원히 비밀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코카콜라는 레시피를 아예 문서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밀을 지켰는데 몇몇 핵심 임원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거예요.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인 인간의 뇌만큼 해킹하기 어려운 저장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1919년에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어니스트 우드러프라는 사업가가 투자자들을 모아 코카콜라를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문제는 인수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드러프는 당시 회사를 운영하던 캔들러의 아들에게 레시피를 문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렇게 처음으로 종이 위에 적힌 코카콜라 레시피가 뉴욕 개런티 은행 금고에 담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드러프가 1925년에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 이 문서를 돌려받았을 때 그는 이걸 애틀랜타에 있는 트러스트 컴퍼니 은행 금고로 옮겼는데 무려 86년 동안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코카콜라는 이 문서를 애틀랜타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박물관으로 옮겼는데 특별히 설계된 금고 안에 넣어두고 관람객들이 구경할 수 있게 했어요. 물론 금고문 너머로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내용은 절대 볼 수 없게 해놨죠. 그런데 금고에 문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유일한 보안 수단은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항상 2명의 직원만이 전체 레시피를 알고 있다는 정책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거든요. 1985년에 코카콜라 병입 회사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나온 법적 의견서를 보면 당시 회사 내에서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익명의 2명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혹시 모를 사고로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면 레시피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회사 내부 규정으로 존재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한 사람이 직접 후계자를 선정해서 레시피를 전수해야 합니다. 마치 무협소설에서 비급을 전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21세기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물론 회사의 공식 입장이 항상 일관된 건 아닌데 어떤 때는 2명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소수의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의 정체 자체가 비밀이니까 정확히 몇 명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정말 2명뿐이라면 공장에서는 어떻게 코카콜라를 만드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20억 잔씩 생산되는 음료를 단 2명이 관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여기서 코카콜라의 정말 영리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공장 직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코카콜라 시럽 공장에 도착하는 재료들에는 이름이 없어요. 대신 머천다이즈 1번부터 9번까지 암호화된 코드명이 붙어 있습니다. 머천다이즈 5번을 배송하는 직원은 그게 콜라에 톡 쏘는 맛을 내는 재료라는 건 알 수 있어도 나머지 1번부터 4번, 6번부터 9번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이 모든 재료를 혼합하는 직원들은 각 재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정해진 비율대로 섞기만 합니다.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게 설계된 시스템인 거예요. 이 방식은 KFC가 자사의 11가지 비밀 향신료 블렌드를 지키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KFC는 절반의 재료를 한 공장에서 섞고 나머지 절반을 다른 공에서 섞어서 어느 한 곳도 완전한 레시피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정보를 분산시켜서 누군가 한 부분을 알아내도 전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현대의 암호화 기술이나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분산 원리를 100년 전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적용해온 셈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머천다이즈의 정체는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머천다이즈 4번은 인산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콜라의 특유의 신맛을 내는데 기여하는 성분입니다. 화학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코카콜라의 성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파악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확히 똑같은 맛을 재현하지 못했어요. 성분을 안다고 해서 정확한 비율과 제조 공정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레시피를 훔쳐서 유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06년에 코카콜라 내부 직원 3명이 기밀 문서와 새로운 실온 시럽 포뮬러가 담긴 샘플병을 훔쳐서 펩시에 7만 5천 달러를 받고 팔겠다고 제안했거든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산업 스파이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펩시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펩시는 이 제안을 받자마자 바로 FBI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펩시가 코카콜라 맛 나는 음료를 만들어서 팔면 도대체 누가 그걸 사겠어요? 이미 코카콜라가 있는데 말이죠. 레시피를 훔쳐봤자 펩시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도둑질에 가담했다는 이미지만 얻게 되는 거죠. 결국 그 3명의 직원은 연방교도소에 가게 됐고 펩시는 선량한 기업 시민이라는 홍보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카콜라 레시피 보안의 역설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비밀을 훔쳐도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의 레시피를 훔쳐서 더 비싸게 만들어 팔겠다는 건 사업적으로 완전히 넌센스거든요. 코카콜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살 수 있고 그 가격도 이미 충분히 저렴합니다. 똑같은 맛을 복제해서 팔려고 해도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고 유통망에서 밀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료에는 코카 잎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코카 잎은 코카인의 원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미국에서 코카 잎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뿐인데 이 회사가 코카인 성분을 제거한 추출물을 독점적으로 코카콜라에만 공급하고 있거든요. 즉 레시피를 알아도 재료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카콜라만이 이 특별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코카콜라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는 걸까요? 레시피가 유출돼도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다면 금고를 만들고 암호화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비행기 탑승까지 제한하는 이 모든 비용이 낭비 아닐까요? 여기서 코카콜라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비밀 레시피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밀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이 관심으로 이어지거든요.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 이야기는 140년 동안 수많은 기사, 다큐멘터리, 책 그리고 이런 유튜브 영상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전부 무료 광고인 거예요. 회사가 직접 광고비를 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코카콜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신비로움에 매료되는 거죠. 월드 오브 코카콜라 박물관의 금고를 생각해보세요. 그 금고 안에 실제로 레시피가 있든 없든 관람객들은 그 거대한 금고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레시피가 저 안에 있다며 신기해하죠. 이건 디즈니랜드의 어트랙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비밀이라는 컨셉이 만들어내는 경험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경험에 기꺼이 시간과 돈을 씁니다. 코카콜라의 이 전략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줬는데요. KFC의 11가지 비밀 향신료, 맥도날드 빅맥 소스의 비밀 레시피 같은 것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마케팅에 활용됩니다. 실제로 그 레시피들이 얼마나 특별한지와 상관없이 비밀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제품에 신비로운 가치를 더해주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건 그냥 탄산음료가 아니라 140년간 지켜진 비밀의 맛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붙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카콜라가 이 비밀 유지 비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전 세계에서 20억 잔 이상 팔리는 음료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금고 유지비나 보안 시스템 운영비는 마케팅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 대비 얻는 홍보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비밀 레시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코카콜라는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사실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1985년의 뉴코크 사건인데요. 회사가 레시피를 바꿔서 새로운 맛의 코카콜라를 출시했다가 소비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79일 만에 원래 레시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마케팅 역사상 최악의 실패 사례로 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카콜라 원조 레시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실패 덕분에 오히려 오리지널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맛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오리지널 레시피에 더 강한 충성심을 갖게 됐거든요. 일부에서는 이게 의도된 마케팅이었다는 음모론까지 있는데 코카콜라 측에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원조 레시피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됐죠.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비밀의 실용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용적으로 보면 이 레시피가 유출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성분 분석은 충분히 이뤄졌고 경쟁사들도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 비밀은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140년의 역사, 단 2명만 아는 비밀, 비행기도 갖지 못하는 엄격한 보안이라는 이 모든 이야기가 코카콜라를 그냥 탄산음료가 아닌 특별한 무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코카콜라가 지키고 있는 건 레시피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도 방금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조만간 누군가에게 코카콜라 레시피는 2명만 안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코카콜라가 진짜 지키려는 건 바로 이 순환이 계속되는 것, 사람들이 계속해서 코카콜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40년 동안 이 게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는 중이죠.